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전라북도는 전통문화예술 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주에 귀명창이 많은 것도, 그리고 전라북도에 판소리 애호가나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전라북도가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전라북도에 온 타 지역 분들 중에는 전라북도의 일반인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전통 예술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힘쓰는 곳이 있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이죠.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전북 도립국악원의 이희성 원장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라북 도립국악 원장 이희성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는 9월 첫째 주 말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원장님.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전북 도립국악원을 모르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은 1989년 10월에 개원하여서 네. 지금 현재 한 38년을 운영하고 있는 전통 국악예술기관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40여 년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파트별로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국악원은 2실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공연기획실, 교육학예실, 창극단, 무용단, 네. 관현악단 이렇게 해서 140명이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는 어떤 또 역할을 하는 곳인지도 한번 소개 말씀 들어볼까요? 예. 공연기획실은 예술단의 공연을 기획하는 부서로서 예. 홍보도 하고 네. 그다음에 무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예. 그다음에 교육학예실은 25분의 교수분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국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을 상대로?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교육학예실에서는 더 하는 일은 국악 자료를 갖다가 예. 학술 자료를 갖다가 연구,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발표 자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은 열심히 공연해서 저희들 주 목적이 이제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중개축 사업도 발표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국악원은 1985년에 이제 준공이 되었는데 네. 성명뿐만 아니라 그냥 시설이 노화돼 갖고 맞아요. 교육생들하고 직원들이 네. 환경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저희들이 이제 22년 8월에 네. 현재 있는 건물을 부수고 네. 그다음에 이번 3월부터 네. 건물을 증개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건물을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3층에서 총 연면적 2,300제곱미터 규모 이제 건물을 증개축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236억으로 2024년 12월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건물이 2024년에 완공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예. 과거의 건물과 비교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도립국악원이 교육기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저희들 할 때 공연장이 한 100석 규모의 교연자를 3층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공연장이 없었어요? 예, 공연장이 없고 저희 소리문화전당에서 저희들이 전당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나마도 이제 많은 규모는 아닌데 100석 정도는 공연장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 단 소규모 공연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석 정도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올라가서 공연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연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향 장비랑 충분히 갖춰갖고 있으면 일단 100명 정도면 요즘은 큰 규모보다는 조금조만하게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소규모 극장 개념으로 해서 한번 추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연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대규모 국악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대와 관객석이 분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국악이라는 것이 관객들에게도 말을 건네기도 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공연들이 많은데 소규모가 딱 거기에 적당한 또 무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판소리는 판소리가 고수 두 분이면 바로 옆에서 그렇죠. 또 그 관객을 가서 또
호응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그곳은 이제 도민분들도 가서 여러 가지 국악에 대한 교육도 받고 또 공연도 한 그곳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새롭게 지어질 때까지는 그분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또 공연을 하고 그러는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공연을 지금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저희들이 22년 8월경부터 교육학예실에 25분의 교수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시군 저희들 각 시군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국악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저희들 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딱 맞았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13개 악기를 가지고 시군 다 돌아다니면서 1,200명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분들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찾아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찾아가는 공연으로 이렇게 또 사업을 펼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건물을 또 새로 짓다 보니까 새로운 또 경험으로 이 사업을 또 벌리게 돼서 상당히 좀 경험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민들도 많이 즐거워하시고 시군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는 그런 번거로움을 또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일반인들도 우리 국악을 배우고 또 참여하는 곳으로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즐길 수가 있는지도 한번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지금 국악 교육을 이제 연간 1,2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전라북도 인구에 비하면은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판소리, 그다음에 가야금, 검문고, 그다음에 아쟁 이런 것들을 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13개 과목을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과목이고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배우신 분들이 나중에 직접 이제 자기 고장에 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공연도 하고 막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연도 당연히 그분들도 실력이 늘으면 당연히 교육을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공연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좀 못했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교수음악회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교육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변에서 공연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배우면 잘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군요.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전북 도민이 전통문화 향유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도 이 부분을 체감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전통문화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열정을 어느 정도로 또 평가하시는지 원장님으로서 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교육생이 1,200명이었는데 그게 저희들 전라북도 인구로 보면은 굉장히 참여율이 높은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데서 국악원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긍지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K문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K문화인데 그 덕분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전통 국악도 우리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국악하면 좀 사람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좀 은퇴 직전에 좀 이렇게 취미 삼아서 배우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상 들여다보면 교육생들 중에서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생도 저희들도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어린이 예술단이라고 해갖고 국악관현악단하고 교향악단이 저희들 한 10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학생들도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더 좋은 음악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 인재 양성에도 한 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악을 해외에 알리고 또 소개하는 일도 무척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하늘길이 자유로워서 해외 공연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또 유치를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캐나다 또 엘살바도르 등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연 현장이 어땠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캐나다, 엘살바도르, 칠레에서 해외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의 문화가 이제 접하기 어려운 엘살바도르나 칠레에서는 거기가 좀 치안이 불안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무정한 경찰이 호위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도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그분에 참여하신 관객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기립박수도 받고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 문화를 열심히 알리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쪽 나라들은 이제 K-팝 하면
보통 대중가요로만 이렇게 접했을 텐데 아마 한국의 전통 음악을 접하신 분들은 처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무용하면은 굉장히 부채춤 그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는데 멋지죠. 예,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줘갖고 굉장히 호응이 뜨거웠던 걸로 했었습니다. 올해도 폭 의미 있는 해외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올해 그 4월에 하와이를 갔다 왔습니다. 하와이요? 예, 하와이에 그 한미 동맹 70주년 그리고 하와이 이민 120주년 그 기념 공연을 갔다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해외 공연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네요. 예, 하와이 대사관께서 굉장히 홍보하시고 특히나 또 판소리 같은 것도 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럼요. 이건 판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악이라는 거에서 더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거. 굉장히 국위사장 왔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또 동포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제 타지에서 사시면서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전북 도립국악원의 공연을 보면서 상당히 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 뭐 아리랑이랑도 부르면 가장 흔한 아리랑인데 그런 노래 보면은 교민들이 굉장히 흐뭇해하면서도 눈물 있는 분도 계셨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바로 안 나가시고 저희들 위에 커튼콜 하고 있는데 올라오셔갖고 우리 다른 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자꾸 그분들하고 같이 호응해줘서 마무리도 또 굉장히 즐겁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민 중에 뭐 전북 도민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거의 파악이 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북 전통문화 역사를 정리하고 또 발굴하는 일도 전북 도립국악원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주로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북 예인 발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그 일대기를 저희들이 책자로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연 작품을 전자책도 만들고 국악 강의 교재도 저희들 만들고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아카이빙이니까 그 작업을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작업. 어떤? 올 상반기에는 그 완주 출신의 그 권삼등 명창이거든요. 그분에 대한 그 일대기를 그리는 명창의 예술 세계와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그래요? 그걸 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전북, 특히나 전북의 위상을 더 높이 했다고 그런 생각됩니다. 그 작업이 왜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지금 권삼등 명창은 아직 참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시거든요. 다른 타지 사람들은 권삼등 명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우리 지금 완주에 가면 부엉리 같은 데 가면은 뭐 소리구멍이라서 그분에 대한 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구전으로도 좀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구전으로 흘러가서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남기고 기록하는 작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권삼등 명창은 그 덜렁제라는 그런 대목을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사라질 뻔한 우리 고유의 자산을 잘 지켜서 교육하고 후대에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해놓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력 보니까 상당히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국악과 관련된 이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력이 맞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전북 도립국악원장에 취임하시게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공무원들은 저희들은 인사발령 나면 어디든지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이제 공직 생활할 때 제가 전통 소리 그 음원화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카이빙 작업을 하셨구나. 그나마도 그때 작업했던 것이 인연이 돼서 우리 도립국악원 원장으로 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럼 국악원장으로 오셔서 안 그래도 뭐 과거에 아카이빙 작업을 하셨으니까 그 작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는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 또 시간이 지르다 보니 또 어느 정도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 와서 다시 새롭게 악기 이름도 알고 악기 소리도
또 새롭게 들어보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네.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국악을 제가 홍보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아까 이렇게 대답하는데 말씀을 잘 하시길래 제가 국악과 뭔가 좀 이렇게 과거에 연이 있으셨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 전통 문화의 그 이제 예술인으로서 그 사신 게 아니라 어쩜 바깥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의 눈으로 조금 더 개선할 점,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점들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나마 이제 디지털 하는 사업을 하는 덕분에 네. 저희들 진짜 전라북도에 이제 국악기 전통 소리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도 갖게 되었고 네. 다른 분들도 저희 같이 뭐 그런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네. 제 입장에서도 더욱이 감사할 따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술인들 중에서도 뭐 굉장히 튀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오랫동안 연주 또는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것을 더욱더 이제 출중하게 키워나가는 것에 또 몰두하다 보면 외부와의 결합, 융합 이런 것들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좀 원장님이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들 이제 행정 공무원들은 네.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처리해주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들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이지 네. 그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적극 보조해서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 국악 중에서 좋아하는 장르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창극을 좀 많이. 저도 원래는 잘 몰랐었는데 네. 이번 오니까 창극이 확실히 마음에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또 판소리 하면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리랑이고 네네. 판소리라 이제 그런 것이 기저에 딸려 있는 거 같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뭐 그거 덕분에 해서 몰라도 창극이 훨씬 마음에 드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최근에 뭐 창극은 사실 뭐 종류가 굉장히 많고 부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작품이 좀 저희들 이번에 들어왔습니까? 그 대사습창에서 네. 활용점장이라는 건 전 단원 제우리 26명이 계시거든요. 창극단에 그분들이 한 20분 30분 정도씩 전 단원이 이 3일에 걸쳐서 와, 발표를 하셨거든요. 전 단원이 총출동한 공연이었어요. 그 활용점장 해가지고 네. 그때 호응이 많았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네. 빗소리가 들리는 데서 거기서 창소리 나니까 그럼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비 그렇게 많이 와도 네. 앉아서 보시고 나가고 그런 것이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뭐 행사하면은 기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날씨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정취를 또 느끼는 우리 그 시민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또 기억이 많이 또 나겠네요. 예, 뿌듯하기도 하고. 아이, 그런 공연을 계속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그러면 이제 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한번 접근을 해봤던 뭐 악기나 뭐 장르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네. 우리 국악원자로 오니까 많이 국악에 대해서 많이 배우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 이제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기회는 거의 기회가 없어요. 예, 시간이 없어요. 예, 거의 없고 네. 저희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좀 편한 다른 부서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네. 더 그만두든지 할 때 네.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국악교육 이제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판소리나 뭐 네. 소리복 이런 걸 좀 배워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판소리를 좀 배우고 싶다고 하시니까 뭐 한 대목 들어볼까요?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아닙니다. 안 돼요. 예, 아, 그런 실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북은 전통 예양의 고장인 만큼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전북 도립국악원의 긍지도 많고 자부심도 강할 것 같은데요. 도립국악원 단원들의 마음가짐도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실제 공연 때 보면 자신감과 당당함이 묻어나거든요. 네. 그분 저희들 보면은 그 전라북도 홀고원에는 무형문화재 4분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상을 15분이 수상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상하신 분이 박현영이라는 단원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그 상금을 받은 뭐 1,000만 원 정도를 국악 발전위에서 모기에다가 네. 고등학교에다 그렇구나. 기부를 넣으시고 미담도 있습니다. 저희 쪽에. 네, 알겠습니다. 진짜 열심히들 하고 자부심 있는 우리 단원들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뭐 국악원이나 직원들에게 또는 예술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도민들이
아직도 그 판소리나 우리 그 전통 음악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 다른 분들한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도민들이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쉬운 그런 국악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악이라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 보면 대중문화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지금은 대중문화를 굉장히 즐기고 사랑하고 같이 따라 부르고 했던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또 주문하고 계시는군요.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옛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통을 많이 이제 찾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 아니더라 젊으신 분들도 난 전통에 대해서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 좀 편하게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뭐 원장님께서 처음 이렇게 오셔서 공연에 참여하는 관객들을 봤을 때 지금과 비교하면 조금 더 젊은 층들이 배율이 많이 높아졌네라는 것을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저희 젊으신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어린이 관현악대나 뭐 그다음에 청소년 뭐 취타대 그런 분들을 한 명 복귀해서 2명, 3명씩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한 그런 많은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네, 특히나 또 전라북도는 애양 뭐 전통 좀 애양어도시라고 해서 네. 더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986년에 개원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38년이 됐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이 전북도리 국악원도 도민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의 변화를 꿈꾸는지도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상이 많이 멈췄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실시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일상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존에는 저희들이 찾아오는 국악 공연을 하였거든요. 이제 관객들이 와서 보는 걸로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관객을 찾아가는 쪽으로 찾아가는 국악 공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저희도 그렇게 이제 사업 계획을 잡고 네.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국악원이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악원이 나중에 잘 지어질 거 아닙니까? 멋있게. 그때도 찾아가는 도리 국악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가요? 제 마음은 그렇게 했으면 좋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 우리 다른 분들도 그게 맞지 않냐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뭐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찾아가는 또 공연을 했었고 또 건물의 중개축 때문에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었는데 실제로 그 단원분들이나 또 예술인분들께서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는 공연을 하니까 어떻게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은가요? 많이 어떻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 당장 뭐 시군에서도 저희들 자기 시군에 나와둘라 아니 읍면에 나와둘라고 하는 요청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악기나 그다음에 강사진이 그 지원 한계가 있어서 네. 이제 다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선별하고 있지만 최대한 이제 저희들 강사진도 더 확보해서라도 네. 그런 요청하는 거는 최대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하반기에 또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학예실에서 지금 구술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그 무형문화재 52호 네. 전라 사면 승무 예능보유자 문정근 선생님에 대한 그 구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셔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자료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장입니다. 네. 그런데 뭐 꼭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고 네. 매년 저희들이 해마다 한 분씩 선정을 선정해서.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술 작업이라는 게 이제 찾아가서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남기는 그 작업을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거죠. 구술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말을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 써서 그걸 책자화 시키는 것을 갖다가 네. 이제 구술 작업이라는 보통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 프로그램도 상당히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전북 도리국악원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금 저희들이 그 예술 3단 정기공연이 하반기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9월에는 관현악단이 그 새로운 음악 형식의 관현악단 정기공연인 아른 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에는 안데르센 동화 엄마를 모티브로 한 어메라는 정기 공연이 있고
안드레 산통화. 엄마를 모티브로 한 대한 어메. 어메는 야, 그게 어떻게 또 국악으로 이렇게 또 변모할지 상당히 좀. 어메가 이제 각 지역의 이제 방언이긴 한데요. 네네. 예, 어머니를 이제 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거를 해서 모티브로 해서 엄마를 모티브로 어메라는 제목을 이제 어메라고 잡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12월에는 그 위도 그 부안 위도 띠벤 노래를 모티브로 한 네. 그 무용단 정기원 고섬섬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관람 있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관심을 많이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남기실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폭우와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에는 풍성한 저희들이 도립고아원에서 풍성한 국악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찾아주셔서 그 도립고아원에 힘도 실어주시고 그 본인의 마음도 그렇게 편안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하반기에도 우리 국악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풍성한 감성을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전통문화의 발전에 큰 역할을 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